판단을 잘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마다 방황을 정말 많이 했고 해보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부끄러움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다.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그 이유가 I'm a pole vaulter and I'm from Australia. My dream is to travel the world in the pole vault. My friends and similar sports. 꿈꾸고 도전하는 위대한 상인을 찾아서 첫 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육상 선수 출신 체육교사이자 이제 은퇴 선수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덕원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부산 해운대까지 왔는데요. 저 2주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가슴 운동 같이 헬스했었잖아요. 네. 같이 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육상 선수로 활동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 하고 계신 거죠, 체육교사.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유튜브 채널명은 왓츠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왓츠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왓츠투비라는 철학을 담아서 대한민국 은퇴 선수들의 제2의 삶을 담는 유튜브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은퇴 선수들을 위한 이제 컨텐츠 오랫동안 블로그로 또 운영도 해오셨었잖아요. 블로그에서는 얼마 정도 운영하셨어요? 블로그는 약 2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한 은퇴 선수들 약 100명 정도 인터뷰를 하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블로그에서 그냥 은퇴 선수들 인터뷰를 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이제 롱폼 벌써 2개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로 옮기신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도 파급력이 있지만 유튜브는 무시 못하잖아요, 채널이.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2개 올리시고 좀 총 촬영은 3개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제가 더 자극을 많이 받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은퇴 선수들이 정말 은퇴 이후에도 자기 분야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촬영하러 다녀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제일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들어 갈 때 나의 이제 꿈의 고객, 나의 타겟 마켓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사실 Y보다 더 중요한 게 Who, 나의 컨텐츠가 타겟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저도 많이 듣는데 그 채널에 어떻게 보면 주요 청중은 은퇴 선수들을 위한 컨텐츠인가요? 어떻게 되시죠? 첫 번째 타겟은 은퇴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운동 선수들, 이제 예비 은퇴 선수들이죠. 네. 은퇴를 앞둔 운동 선수들을 타겟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 운동 선수, 이제 학생 선수를 이제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이렇게 타겟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면서 전하고 싶으신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되세요?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은 스포츠 산업에서 은퇴 선수들도 정말 다양한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컨텐츠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두 번째도 재밌었는데 전 첫 번째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김잔디 그 선수. 저도 이제 저는 잘은 모르는 선수였는데 이제 올리시고 나서 저희가 2주 후에 만난 다음에 막 찾아봤어요. 김잔디 선수 누군가. 근데 예전에 뭐 인터뷰했던 영상이나 뭐 TV 출연했던 영상도 이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첫 번째 촬영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잔디님이 적극적으로 질문도 역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촬영 환경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잔디 선수 주변에 좋은 분들의 그런 에너지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잔디 선수님을 위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 그런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왔던 네, 1화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김잔디 선수나 등등 많은 선수들이 그 엘리트 코스를 밟잖아요. 운동 선수로. 그래서 뭐 국가대표도 하고 뭐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뭐 올림픽도 나가서 뭐 메달 따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되지가 않나요? 어떤가요? 보통 은퇴한 후에 이제 선수들의 삶은 주로 선수들마다 다양하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주로 본인의 종목 코치로 진로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선수 때부터 조금 연두해 두었던 무언가의 진로로 진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한체육회 이제 설문조사나 데이터에 따르면 대개 은퇴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3살, 20대 초반에 은퇴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취업이나 미취업 인원이 한 50-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취업을 했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좀 계약 형태의 그런 프리랜서 분들도 50% 정도가 넘고요. 그 얘기는 이번 처음 듣는데 되게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되게 낮네요. 네, 저도 그 기사 데이터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두 가지인가요? 부상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수로서 뭔가 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접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가장 큰 고민은 부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지금 취업률이 50% 못 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을 못하는 아무래도 평생을 운동선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준비도 당연히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은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늦기도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이게 연계돼서 그렇게 취업이나 취업률이 뭐 높지 않고 낮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평생 했던 이제 뭔가를 놔야 되는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되게 허무함도 많이 들고 공허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나. 근데 아까 처음에 그 타겟 마켓 말씀하실 때 학부모 말씀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런 컨텐츠 2년 동안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지금 유튜브도 하시는데 학부모로부터의 반응도 있나요? 학부모는 우선 저희 어머님. 어머니. 저도 학생 선수였고. 유튜브 코멘트 어머니가 몇 개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댓글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얘기로 돌아와서 저희 어머님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학생 선수, 네, 학생 선수들 어머니요? 네, 이제 저도 학생 선수였고 운동 선수를 했지만 이제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 해서 어머니에게 인터뷰 제안을 드렸고,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부모로서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들이 있나요? 은퇴 선수들을 위해서?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진로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 선수들 어떤 취업 준비,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올해부터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체육인이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고요. 은퇴 선수들, 운동 선수들 포괄해서 그래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도자 전환 교육 그리고 지도자 전환 격려금 창업 이런 것들 전폭적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올해부터. 네. 무슨 것 같아. 저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새로 나오셨고 하는데 그런 지원들이 이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은 투트랙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하는 선수들이 웬만하면 공부도 같이 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 대학교까지 가서도 공부를 계속하는, 이어가는. 그래서 근데 어느 시점에 난 진짜 운동선수가 프로가 되겠다, 이게 가망이 있다라고 하면 전환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자랐을 때 주변에서 운동하는 애들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운동을 두더라도 뭔가 그때까지 학업을 이어왔으니까 이게 전환이 됐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는 아니죠. 하나만 파지 않나요? 한 우물만? 네, 이제 과거에서부터 좀 시작된 엘리트 체육이라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학생 선수, 이제 공부하는 학생 선수보다는 오로지 운동 선수에 몰입을 하게 해서 뭐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 나가서 국위선양하는 그런 엘리트 체육을 오랜 기간 이어오다가 이제 최근에 한 5년 10년 안쪽으로 이제 학생 선수라는 새로운 정책이 트렌드가 생기게 됐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래된 그런 역사의 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원님도 이제 학생 선수로 하시다가 대학교 때 그만두시고 이제 바로 교사 쪽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은 왜 어떻게 그래도 잘 전환을 할 수 있었는지, 방황하지 않고 뭔가 그게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좋은 뭐 기회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종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전환을 잘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마다 방황을 저도 많이 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방황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전국 체전이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입시, 그리고 어떤 프로 실업팀에 입단하기 전에 시합에서 메달을 따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절망도 많이 하고, 그 이후로 방황도 많이 했는데, 은사님이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이제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체육교사 쪽으로 가면은 좋겠다라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체육교사라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체육교사 이제 하시면서 이런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이제 시작하신 건데, 이 컨텐츠, 이 왓츠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뤄가고 싶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은퇴 선수들이 사회에 나와서 좀 방황하고 고민할 때 왓츠비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아마 정솔님도 잘 알다시피 해외 어떤 스타트업 문화를 보면 선배 스타트업과 후배 스타트업이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좀 대한민국 은퇴 선수들이 그렇게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선수들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아니면 은퇴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을 할 때 왓츠비를 떠올리는. 지금 그 말씀 해주시니까 이제 계속 떠올라는데, 지금은 인터뷰 컨텐츠로 이제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인지도가 쌓이고 하면은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은퇴 선수들을 위한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학생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은 부모들이 이끌어가는 그 힘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방향성을 설정해 줄 때 좋은 전략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콘텐츠도 풀어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은 지금 이런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도 많거든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해서 사업자 내기 전부터 해서 단계 밟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널이 지금 당장 쓰셔도 되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근데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갔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녹여서 사업 계획으로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아주 해보겠습니다. 미래가 너무 밝아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제 정치색을 밝히는 거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야, 내가 예산 줄게, 대신에 똑바로 안 하면 뭐 문책한다 하는데 돈을 얼마든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부 관점에서도 이 컨텐츠가 커가면서 이런 대통령실에도 이런 지금 꿈을 가지고 운영하는 채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라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와서 유승민 회장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워낙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이 올해 부임하고 나서 정말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학생 선수 부모님들 간담회도 하고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왓츠비, 네. 제가 설명란에 왓츠비 채널을 남겨둘 테니까 구독을 해주시고요. 아니,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요즘 이제 한국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긴 한데, 한국도 유명한 은퇴 선수들은 나와서 유튜브 하잖아요. 뭐 이대호나 안정환, 뭐 이천수, 뭐 조원희 등등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선수를 생활하면서 이 네임밸류, 그 스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큰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 스타성이 없더라도 해외에 보면은 선수 생활하면서부터 유튜브를 해요. 요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탑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공감하는 이 팬층들이 생기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네임밸류가 없더라도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가는,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텐츠 보면서 김잔디 선수나 그 육상 그 코치분이나 하셔도 너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략, 워낙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찌됐건 극한의 훈련을 겪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 방향성을 정해주고 전략을 짜주면 그냥 밀어붙이는 힘은 이제 엄청날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이제 유튜브 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만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잔디님이나 아니면 진성 코치님한테도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고 싶다, 두 분이 다 두 분 하고 다. 싶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사실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거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왓츠비가 조금 더 인지도가 쌓이고 하면은 이제 은퇴 선수들, 이제 잔디 선수나 진성 코치님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은퇴 선수들 분이 있다면 좀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도 채널을 우리가 운영해주고 좀 에이전시인가요? 네. 에이전트 네. 이런 느낌으로도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장하신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최근에 추성훈 그분도 채널 열어서 엄청 바이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뒤에 에이전시가 있고 다 컨텐츠 짜주고 촬영팀 붙고 편집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금전적으로 여력이 있으니까 사실 뭐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투자하고, 그리고 사실 스타성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은 이 카메라 장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핸드폰으로도 편집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예술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장 쉬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잔디 선수나 진성 코치님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일상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획하고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 켜고 그걸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간편한 편집부터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누구나 그렇지만 안 해본 거 있으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정설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에서 넘어올 때 좀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편하게 폰 들고 촬영하면 되는데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지, 어떤 영상 편집 툴을 써야 되지. 고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유튜브에 바이럴 되는 컨텐츠들은 뭐 100만 이런 분들을 보고 나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상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데 근데 정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폰 켜고 가서 얘기하고 맞아요.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의 처음 시작과 다른 사람의 3년째 5년째를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 순간 너무 갭이 커 보여서 되게 위축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특히 저는 운동선수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머리 받고 해보는 거. 그냥 뭐가 됐든지 하면은 저도 너무 막막했는데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제 이런 컨텐츠 찍으면서 처음에 싸워야 하는 감정은 이제 쑥스러움. 맞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카메라에 틀기도 부끄럽고 하면은 지금 옆에 지금 여기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비즈니스 명언 중에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어하진 아니한다. 근데 이제 부끄러움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도 있어도 다 나를 쳐다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넘어서면 운동선수 너무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은퇴 선수들, 우리 왓츠비에 출연했던 분들 대상으로 퍼스널 브랜딩 강의나 좋죠. 한번 티칭이나 이런 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채널 417명밖에 없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면서 결국엔 제가 담고 싶은 거는 이런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셋. 그래서 꼭 사업가가 위대한 상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업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로 오타니와 나달 선수가 나올 때까지 한번 운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컨텐츠를 담고 싶으세요? 3년, 5년 후의 목표 관점에서는? 3년 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은퇴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제 일본, 태국, 이런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퇴 선수들의 다양한 또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 왓츠비 구독자분들에게 전해지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꼭 담고 싶은 이제 선수분이 계세요? 꼭 담고 싶은 분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데릭 지터 선수인가요? 야구 선수요? 야구 선수 데릭 양키스? 지터. 네, 데릭 지터 선수가 데릭 지터 선수를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데릭 지터 선수도 은퇴하고 나서 은퇴 선수들을 조명하는 어떤 매거진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왓츠비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만한 저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릭 지터 선수 한번 촬영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데릭 지터 선수 아세요? 그 커리어? 커리어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근데 게임에서만 데릭 지터 선수 많이 썼거든요. 야구 게임에서. 거의 그 양키스 레전드급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해설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지적이고 워낙 인기도 워낙 많았고 아마 자산도 한 몇천억 쌓아놨을 거예요. 근데 우승 반지도 많잖아요. 우승 반지도 많고 그래서 오케이 데릭 지터 선수가 나오는 그날까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두렵고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그 은퇴 선수들 아니면 은퇴를 앞둔 선수들 아니면 잘하고 있는
이 학생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이 뭐 좋건 나쁘건 그런 거를 조금 떠나서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만큼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다음 스텝을 찾아보고 선수 때 그런 몸소 체득했던 끈기 그리고 체력, 정신력, 열정을 가지고 은퇴 이후에도 자기의 제2의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길 위에 동반자인 왓츠비가 많이 서포트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면 이제 왜 그때 조금 더 도전하지 않았나, 조금 더 담대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에 실패란 없는 것 같아요. 이기거나 어느 순간 이기거나 아니면 배우거나, 그러니까 이기거나 지거나가 아니라 이기거나 배우거나인데 그 어렸을 때는 뭔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게 운동선수이든 아니면 뭔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이든지 관계없이 뭔가 좀 더 담대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과거의 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볼 미래의 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더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고요. 요즘 마지막, 요즘 청년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네. 사람들이 뭐 헬조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생 벌어서 집 하나 사기도 이 힘든 시기에, 근데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이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한 말씀을 네, 감히 드리자면 저도 지금 뭐 30대 초반이기도 하고 힘든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공감을 하고, 저도 지금 현재로서 만약 뭐 여유 있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뭐라고 할까요? 좀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그 이유가 물론 뭐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운동도 하고 나를 위해 공부도 하고 남이 아닌 주체가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자신감이 쌓이고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이겨나가는 그런 습관, 그런 행동,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예전에는 남을 위해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 또는 어떤 뭐 코치님을 위해. 근데 돌아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더라고요. 결국 내 인생이고 아무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뭘부터 해야 될지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고, 나를 좀 아껴주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20,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찾아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남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잖아요. 맞습니다.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코치를, 선생님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그냥 남의 눈치만 이제 보면서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다음 일정이 같이 있는데 한번 떠나 보시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